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3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2025년 60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우리 앞 시간까지는 등록 요건 참 길었죠. 등록 요건 5단계를 쭉 봤었고요. 그거는 등록 요건이라는 거는 이제 심사를 할 때 등록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 등록 요건 5단계 기억나시죠? 우리 상품을 먼저 보고 2조, 3조, 33조, 34조, 35조 이렇게 심사 단계에서 등록 요건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변리사로서 실무를 보실 때도 등록 요건 판단을 통해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만약에 거절 이유에 해당하게 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확한 요건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등록 요건에 대한 부분을 쭉 했었지만 기본 강의에서는 그런 요건을 통해서 그런 요건을 깨부수면 요건을 벗어날 때 이제 거절 이유에 해당되는 되는 경우에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거절 이유 극복하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 등록까지 어떤 그런 거절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절차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등록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생겨나는데 아주 다양하게 있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한눈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자,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표를 처음에 신청을 하는 걸 출원이라고 했죠. 출원,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쭉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가 됩니다. 출원 공고가 지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등록 결정이 되고 돈을 내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심사할 때 출원 공고부터 하여튼 등록 결정 시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뒤이어서 볼 거고요. 처음에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충과 정정. 뭔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상품의 명칭을 수정한다거나 또 상표는 원래 거의 건들면 안 되지만 상표를 약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거의 안 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걸 보충 정정.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아마 보정이라는 단어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변리사 공부를 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뭐 수정이라고 쓰거나 그런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많이 쓰지만 보충 정정이라고 해서 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변경, 조약 우선권입니다. 여기 조우라고 된 거는 조약 우선권인데,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거지만, 또 나중에 특허법에서 되게 자세하게 배웁니다. 특허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 대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고, 날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개념이 비슷하지만, 여기서도, 우리 입문 강의에서도 아주 간단한 이론적인 건 설명을 드릴 건데, 분할은 뭔가 느낌이 쪼개는 거죠. 상품의 범위를 쪼개는 걸 얘기를 하고요. 변경은 완전히 어떤 출원한 내용을 다른 절차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어떤 제도하에 어떤 규정으로 바뀌게 돼요. 출원은 출원인데 그걸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약 우선권은 해외 특허청에 다른 나라에 신청한 경우에 다른 나라에 신청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출원할 때 뭔가 혜택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우선권이란 말이 들어가죠. 조약 우선. 그러니까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데 해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 시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람회와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은 조금 독특한 게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은 자 특허청의 심사관이 상표를 심사할 때 거절 이유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상표와 뭐 유사하다 그러는데 유명한 상표인지 아닌지를 심사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뭐 네이버 검색 정도만 하는 정도지. 그러면 자 이게 어느 뭐 해외에만 알려졌다든지 어떤 요건에 해당돼서 거절돼야 되는데 출원 공고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거절을 타인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 제공은 등록 결정할 때까지 할 수 있고요. 등록 결정할 때까지. 그다음에 이의 신청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지만 나중에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건데 출원 공고부터 제가 아까 3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출원 공고부터 2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표가 이게 이제 특허청 어떤 정보넷이 키프리스라고 있습니다. 키프리스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지금 뭐 키프레스라는 거 검색하시면 뭐 특허청에 여러 가지 정보넷이라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나 디자인은 공개가 되거나 완전 등록되기 전까지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출원을 한 다음에 1, 2주만 지나도 다 검색이 가능해서 이런 상표들이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되거나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고객의 상표 중에 유사한 상표가 신청되어 있으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들을 이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사 상표, 당신네 상표랑 유사한 게 출원됐는데 그냥 심사에 맡겨두는 것보다 정보 제공, 이게 거절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출원 공고가 됐다 그러면 출원 공고일로부터 이의 신청을 2개월 날 할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은 우리가 이제 상표권은 등록이 되면 그때 침해가 생기면 상표권 행사를 가능하지만 자, 등록되기 전에는 아직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권리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떡하냐? 그걸 좀 보완해 주는 제도가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좀 독특하고요. 손해배상이라는 어떤 개념하고도 좀 약간 구별돼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 손해배상과 함께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2차 시험에도 너무 중요하고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차와 관련된 것들은 판례가 없습니다. 다 법으로만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보정, 그 다음에 이의신청, 손실보상 청구권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어쩌다 지문에 한 지문 정도 나오는 정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런 게 중요하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그러면 오늘은 보정만 이번 회차에서는 30회에서는 그걸 볼게요. 보정이라는 건 아까 보충과 정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절차상 보정하는 게 있고요. 실체 보정은 우리가 상표라든지 상품을 보정하는 거, 보충, 정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명확한 걸 명확하게 한다든지 명칭을 좀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실체 보정인데 요거는 이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기본 강의 때 할 거니까. 왜냐면 출원을 했는데 이게 보정을 막 자꾸 너무 막 지 맘대로 해. 그러면 특허청에서 심사하기가 어렵죠. 심사하려고 했더니 상표를 바꾸겠대. 상품을 바꾸겠대. 그걸 자꾸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게 제한이 좀 있고요. 시기적인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꾸는 거를 A라고 해놓고선 완전히 다른 B라는 상품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좀 안 좋을 거예요.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요지 변경. 이게 뭐냐면 처음 신청할 때 어떤 상표든 상품이든 특히 상품의 경우 주로 보정이 가능한데 기존의 범위가 요만큼이라면 이거를 벗어나는 건 안 됩니다. 요거보다 작은 건 돼요. 예를 들면 의류라는 상품을 했어요. 그러면 의류 같은 것들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류를 이게 범위가 넓은 건 아니지만 이거를 좁혀서 겉옷, 속옷으로 하면 이게 범위가 작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정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반대로 처음에 겉옷이나 속옷이라 해놓고선 나중에 이거를 의류로 하면 범위가 넓어지죠. 범위가 넓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범위를 좁히는 거는 요지 변경이 아닌데 범위를 넓힌 거는 요지 중요한 부분을 바꿨다라고 해서 보정이 인정이 안 되고 보정이 인정이 안 돼서 처음 했던 걸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지 변경과 보정은 같이 다니고요. 보정을 할 때는 항상 뭐 요지 변경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 절차 중에 보정은 너무 중요하고 내용이 조금 있어서 기본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하고요. 여기서는 아주 기본 개념 보정과 요지 변경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절차에 대한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30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31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